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충일인데, 어, 제가 줌을 한 56번, 7분 이때쯤 열었는데, 어,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TV를 틀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시청을 한 게 조금 있는데, 그게 장진호 전투에 대한 그런 다큐 내용이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전쟁은 절대로 그 생겨서는 안 된다. 아, 그게 뭐 1950년의 일이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74년 전의 일이죠. 74년 전의 일이지만 그 실제로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뭐 현재만 보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만 2년이 지나갔고 중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전쟁에 이슬람 국가 대 유다교 이거의 싸움처럼 좀 번지고 있는 상태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뭐 생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고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사후 세계를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죽는 그 죽음의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아니었는데 민간인 쪽으로 이 폭격을 해서 민간인이 살상이 됐다. 근데 이거는 전투에 나갔을 때는 싸움을 하다가 뭐 전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민간인에게 이 발사가 되는 이런 뭐 미사일이라든가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면은 갑작스럽잖아요. 뭐 교통사고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되지만은 그러면은 어떠한 그 준비도 없이 그냥 죽게 되는 경우잖아요. 요즘 같아 가지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뭐 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자의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타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어 뭐 폭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 죽게 됐을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는 시간도 없이 뭐 아주 단시간에 뭐 적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게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똑같이 단시간에 죽더라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가리고 어디에 묶여 있을 건데, 총살을 할 때 딱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보는데 세 발, 세 발, 세 발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발인가를 가지고서 뭐 공개 처형을 한다라고 하는데 심장에 맞는 순간 그냥 또는 머리에 맞는 순간 그냥 적사를 해버리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안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그 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와 같은 상황에다가 좀 그 비유를 좀 해보자면은 어,
좀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내가 인커밍을 수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돈들이 지금 우리가 이 KOK에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전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전재산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유자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여유자금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또는 그것도 그걸 넘어서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명을 나도 모르게 한 방에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미 자살을 한 사람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게 어, 계속적으로 뭐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현상들은 더 많이 벌어질 거고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제가 그 장진호 전투를 좀 보면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도 전투에 임하고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던 시기가 아주 혹독한 추위와도 싸웠어야 되는 상태였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 중공군의 인해 준술로 이게 뭐 그 흥남인가 거기에서 철수를 하는데 단 2주 만에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 불과 2주 만에 모든 전세가 그 전환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2주간의 기간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평생을 두고서도 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나쁜 기억으로 불안에 떨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고 그렇지만은 그 자의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싸우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하고서 참전을 했을 건데 그러면서도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기온이 영하 45도까지도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본 영상 중에 117명 정도가 완전히 굳어 있는, 그러니까 얼어 있는 시체들을 매장을 하고서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매장을 하는 것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트럭에서 들고 내려가지고 모아놓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맨발이 발도 한쪽이 이렇게 들려 있고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묻어놓고 온 그 생존한 그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어, 가졌을 거며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그게 꿈에 안 나타났을 거다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근데 그 2주간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게 전세가 역전이 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어, 전투에 대한 그 훈련을 할 때 그렇게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거를 상상조차도 못했다는 게 미 해병대 어, 참전 용사의 이야기거든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어,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뭐 그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를 그 짧은 기간인
짧은 기간 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라는 거는 훨씬 뭐 강하게 왔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저와 또는 몇몇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금융 범죄는 살인에 가깝다. 살인처럼 살인자처럼 살인죄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게 어 우리가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약한데, 그 예를 들자면은 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뭐 앞으로 몇 세기 한 세기가 지나가도 그런 선수가 나올까 말까 한 게 메이저리그의 오타니라는 선수죠. 이 선수는 투수로서의 역할과 타자로서의 역할 둘 다를 해요. 거기에다가 준족의 속도를 내는 이런 어 그러니까 인제 본래 야구라는 게 타격을 하고 루까지 얼만큼 빨리 그 공이 도착하기 전에 통과를 해야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스틸이라 그래요. 도루를 하는데, 이게 도둑질을 하는 거죠. 룰을 도둑질을 하는 거를 도루라고 하는데, 1 루에서 2 루, 2 루에서 3루 이렇게 어 타격과 상관없이 룰을 훔치는 그런 까지도 잘해요. 홈런도 많이 치고. 근데 미국에서 자기를 일본인이니까 아 통역을 해 주는 사람을 한 명을 고용을 했는데,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한 230억 정도를 이 친구가 벌어 놓는 돈을 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 그 사람이 금융 범죄로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연수가 얼마나 되냐면 33년 정도가 될 거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나라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 살인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고의성이 없고 계획적이지 않았고 뭐 이랬을 때 웬만한 계획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형량이 뭐 15 년을 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 범죄가 미국에서는 그 정도 되면은 33 년이래요. 인생 종천 거지요. 근데 이런 게 금융 범죄에 대해 가지고 금융 범죄가 살인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도 모 어 시의 한 분이 돌아가시기를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자살을 한 일가족이 자살을 했다. 근데 부모가 애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따라 죽으려고 했는데 뭐 미수에 그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발생이 되는 게,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밥을 먹는 데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아사가 되거나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북한으로 입장을 바꿔 갖고 넘겨 놓고 보면은, 거기는 자유라는 거를 아예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흰 쌀밥에 뭐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고 구걸을 하더라도 배를 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반 센터에 가도 그 식사 정도는 어 그 자원봉사단이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서 어떠한 도네이트를 통해 가지고 기부금을 통해 가지고 식사를 그렇게 그 홈레스라고 하는데 그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식사도 제공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지만은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먹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게 배급이 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자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런 시장을 거기는 장마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회주의 국가 거기에서는 실제로 경제 활동을 그렇게 사유재산을 어 그 만들 수 있는 자본주의가 거기에는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게 돼 버린 게 이전에는 보급을 배급을 했잖아요. 그게 사라지니까 먹는 거를 국가에서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벌어 먹을 수밖에 없었고 뭐 거기에서는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 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아사자가 한 300만 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먹는 거에만 치중을 하더 그 우리나라의 뭐 소위 말해서 홈레스 집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배고파 갖고 죽는 일은 없지만은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굶어 죽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렇게만 보면은 그게 돈이 우리나라에서 그 탈북자들이 하루 일당을 가지고서 혼자 먹고 산다고 했을 때는 밥만 먹고 산다고 했을 때는 한 몇 개월을 그 돈 가지고 거의 반년을 살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게 돈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상대적 평가를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벌레가 돼 버린 거예요. 거지가 돼 버린 거지요. 왜? 그 몇몇이 고 레벨들이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이거는 뭐 커뮤니티 풀과 어 저기 KOK 플레이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그게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거를 이 두 개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커플로 옮겼을 때는 산수다. 그 산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의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생기고 그게 우리가 배분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뭐 그쪽에서는 K스타가 될 거고 우리는 KOK가 될 건데 이게 거래소의 가치가 상승을 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산 이전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그 현금을 현금이 아니고 그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해 놨는데 이게 유동성이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을 때 그거를 이미 맡겨 놨는 거를 대출을 받는 형태로 뭐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뭐 폴럭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전에는 뭐 유동성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로 뭐 이야기를 하다가 폴럭스라는 걸로 뭐 바꿔서 그걸 이제 하나의 디앱으로 올려 놨는데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넘겨 놓고 찾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좀 쓸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써야 되겠는데 쓰기 위해서는 그 플럭스라는 데에 내 거 일부를 그러니까 인제 자산으로 맡겨 놨는 KOK나 K스타 수합이 되는 K스타를 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고 SOP라는 일종의 가버넌스 토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SOP라고 하는 게 P가 파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파워의 P의 앞에 voting이라는 이게 투표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떠한 다른 가상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데다가 그 SOP 위임에 있는 고 그 SOP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보상권을 맡겨 놔 놓고 다른 그 토큰을 받아서 그거를 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인케이스타라는 걸로 교환을 해서 그러니까 인제 SOP라는 걸 담보로 맡겨 가지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나와서 매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금을 쓰고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은 또 모르겠는데 반드시 대출을 했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가온누리의 누군가는 그거를 현금 서비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자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산인데 자산에는 달러도 표현이 되고 부동산도 자산에 포함이 되고 동산, 부동산 다 들어가는 게 우리가 통칭해서 자산이라고 했을 때 내 자산을 거기에다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KOK를 플랫폼 가격으로 교환 자산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내가 자산 이전을 했는데 7달러로 나눠서 계산을 했다는 것은 한 개당 7달러라는 이야기지요. 그 자산을 커뮤니티 풀에 넣었어요. 찾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현금이 필요할 때는 또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다시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케이스타를 인케이스타라는 거를 내가 어 케이스타를 100개 그러니까 케이스타와 SOP는 1대1 이에요. 그러면은 100개 100 SOP라는 거를 플럭스를 통해서 인케이스타를 100 개를 받아 나왔다. 그런데 이게 그 가치가 인제 SOP가 얼마고 인케이스타의 그때의 가격이 이게 바꿨을 때 이걸 맡기고 가져 나올 때 어떤 비율로 되는지 이게 거래소에서 이렇게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준하는 그런 가격이라 그러면은 이게 상관이 없지요. 근데 이놈이 거래소에서 막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이게 변동성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이때 내가 100 개를 맡기고 이 같은 걸로 해서 가격을 1달러로 받아 1달러 정도라고 생각하고 가져 나왔어요. 근데 팔려고 할 때 또 보니까 이게 0.5달러가 되면은 일단은 50%를 손해를 본 거지요. 근데 이걸 갚아야 돼요. 근데 갚으려고 보니까 100 개를 갚으려고 보니까 그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0.5달러가 아니고 5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10 배의 돈을 들여야지만이 이 100 개라는 거를 맞춰 놓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걸 갚아 주면은 SOP가 다시 커뮤니티 풀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SOP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이렇듯이 뭐 이런 내용들 등등 해 가지고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 커뮤니티 풀로 옮기신 분들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했지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자산 옮겼는 게 저는 사실 뭐 KOK에 남아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현상으로 그냥 쉽게 이해를 어 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스태킹 해 놨는 그 마이닝 풀에 있는 스태킹 양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그런 반면에 저쪽에서는 우리는 그것도 존재를 하면서 보상을 계속하고 있었고 저기는 넣는 거는 찾을 수 없고 아까 그렇게
좀 변칙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빚이다. 빚도 내가 필려 나올 때 어떻게 했었는데 갚을 때 보니까 뭐 불이대금도 아니고 뭐 10 배가 될지 뭐 2 배가 될지 아니면은 거꾸로 싼 걸로 사 가지고 넣을 수 있을 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이거를 거래소에 있는 거는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거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가격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그런 인제 자금이라는 거는 더 적어도 된다.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나서 올릴 때는 엄청난 속도로 올릴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로켓을 발사하는 런치패드에다가 딱 그 발사를 할 준비를 딱 시켜 놔 놓고 소수의 거래소 있는 거를 나머지를 어떠한 가격이든 사 올리면은 이거는 얼마의 가격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같은 스테이킹으로 있는 것들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발행량이 동아량이 훨씬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는 또 이 플랫폼 가격과 그 거래소 가격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10가 됐다. 그러면은 $7에서 $10.5, $11 아니면은 한 20% 정도 갭은 줘야 되니까 그러면 $12로 갖다 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보상량은 줄어들지요 더. 왜? 플랫폼 가격이 높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밖으로 인제 나오게 되면은 가격은 다시 좀 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도 같이 좀 내려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 KOK가 거래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빨아당길 수 있는 자금력을 스태킹 나머지 3 가지를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끝도 없이 계속해서 없앨 수도 있다. 그 다 워낙에 스태킹 해 놓은 게 많고 플랫폼 가격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스태킹 돼 있던 KOK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사들이는 쪽쪽 전부 다 소각 지갑으로 보내서 소각을 해 버린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재원을 다시 보상용에 좀 더 넣고 이 보상 바에 해당이 되는 거를 쪼끔 뒤로 한 다음에 사람들을 소개하는 걸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순환이 돼요. 근데 여기는 가격 이완화 정책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재원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메인넷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런 게 안 돼요.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발행을 하면은 발행하는 수만큼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더 떨어져요. 그거를 매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가격은 지금에서 변동도 거의 없을 뿐더러 어 나오는 양이 더 많아지면은 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에 우리가 이런 머리 아픈 거를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스태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KOK를 사든 비트이더 테더를 사든 해 가지고 스태킹을 하고 스태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뭐 스태킹 리워드 뭐 레퍼럴 리워드 이런 것들을 받아왔던 거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의 매수세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세죠. 매수세가 그래도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선은 지켜왔었던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자산을 그만큼 넣었는데 지금의 상황이 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0.002 다. 우리는 분명히 $7로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7가 아니고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인 갭을 봤을 때는 상승이 되는 갭을 봤을 때는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뭐 한 30%, 이렇게 그 붙여 놨다가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붙어 있다가 요렇게 붙을 정도 되면은 20-30%를 갭을 계속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거기 19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그 자산을 내가 스태킹한 거를 보존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손실은 보지만은 보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고, 그다음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 근데 그 메인넷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풀의 메인넷의 하나의 그 투자 역할을 하는 거기로 옮겨간 거는, 그거는 거기에서 발행한 걸로 수합을 해서 받아 놓은 상태고, 근데 그건 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맡겨 놓고 다른 코인을 또는 토큰을 받아 가지고 현금화해서 그걸 팔아서 현금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격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게 1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0.0203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6억 9천만 개인가가 그 커뮤니티 풀이 있는데, 6억 9천만 개가 1달러면은 6억 9천만 달러니까 8천억 9천억 정도가 되지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0.02달러, 0.03달러,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0.01달러라고 하면은 0 두 개 딱 빼버리면은 어 690만 달러. 근데 곱하기 2를 하면은 1,400만 달러. 1,400만 달러면은 한 200억, 20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투자를 어떤 데다 하기 위해서 100억은 너무 많다라고 치면은 한 그 전 세계 유일한 그 최연소 팔성의 이야기대로 뭐 제너 드래곤에 한 26억을 투자를 했다. 26억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담보를 맡기는데, 담보를 액면가로 26억씩만 맡겨놓으면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얼만큼의 담보력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100%를 놔야 될지 200%를 놔야 될지도 몰라요. 그거를 맡겨 놔놓고 담보를 해 놓고 그만큼을 가져 나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 한 20억을 해야 되겠다. 20억치를 해 가지고 갖다 맡겼을 때, 그 20억 개를 담보로 맡겼는 거를 받아 가지고 담보를 맡겨 놔 놓고 다른 거를 그 받아서 현금으로 받지는 못하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갖게 됐을 때, 그거를 매도를 했을 때 그 수량만큼, 그 가치만큼의 수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좀 더 담보를 맡기고 더 많은 거를 또 가져 나와 가지고 또 한다 그러면은 그것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돈을 그만큼 이제 투자금을 만들었어요.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지금과 같이 어떠한 D앱을 하나 개발을 완료를 해 가지고 D앱을 올렸는데 사용자가 없고 수익이 없다. 그러면 말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내다 팔아야 돼요. 케이스타든 KOK든 KOK 코인이든 거래소에 내다 팔아야지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를 그 담보물로 잡아 놨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100%만 내려가 가지고 한 50%만 내려가 가지고 이거를 내다 팔았을 때, 내다 팔다 보면은 더 내려갈 거고 해 가지고 내가 그 빌려줬던, 담보를 잡고서 빌려줬던 금액의 한 50%나 100%는 이렇게 아 아 뭐 100%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50%는 20%라도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행이겠죠. 근데
이 지금 그 생태계라는 것, 그다음에 투자 풀에 들어와 있는 이 가치가 CEX에서 또는 덱스에서 그 가치가 $1도 아니고 0.02, 0.03 뭐 이 정도가 된 거를,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은 이거를 담보로 막 담보로 잡아줄까 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담보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과 같은 그런 프라이빗 형태의 DF 개발을 스타트업을 찾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우리는 생태계도 그 유저도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들이 맥히겠느냐는 거죠. 자, 돌아가서 우리가 어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죽음에 가지 않 죽음에 죽음으로 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통을 이 고통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문제를 만들었다. 그거를 지금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실제로 어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자 패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거기에서는 그나마 뭐 그 다시 그 뭐고 그 파괴됐던 거를 복구를 하고, 뭐 그래서 옛날 생활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좋지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맥락에 좀 그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루라도 빨리 끝내면 좋아요. 근데 금융 범죄자들은 지금 사실 이 정도면은 저는 사형감이라고 봐요.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80만 명, 커밋풀에 계시는 분들도 저는 똑같은 피해자라고 봐요. 그러면은 88만 명, 9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금융 범죄보다는, 일반적인 금융 범죄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기도 하고, 그거를 자금의 추적이라는 게 이런 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자금 세탁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복잡하고, 근데 그거에 쫓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 범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는 다른 그 그 뭐 거기서는 배임 횡령이 다 해당이 되면 우리는 배임에만 해당이 된다고 봤을 때, 고 저기 횡령에 해당이 되려고 하면은 통화가 국제 통화에 해당이 되는 거면은 그 법에 그대로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가상자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많지가 않은 거다. 대부분이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디움 입장문이라든가 뭐 악의적인
시위 뭐 악의적인 뭐라 그랬죠? 뭐 어 그 시위 선동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공지를 내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가상자산 이걸 관련해 가지고는 몇 개 피해자 단체들이 뭐 고소 고발을 하지만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법적으로 이 다룰 수 없는 그런 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세셰일 공화국에 또는 지들식으로 하면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홍콩에 재단 저기 운영사가 설립돼 있다. 다 해외 법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내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재단을 상대로 하지도 않고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느냐? 아시죠? 그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어려우냐? 수사 그러니까 인제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다 준비를 해서 수사기관이든 뭐 거기에 다 일단은 전달도 다 했고 그게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도 해외 그러니까 미국의 수사기관에서도 그 자료를 아마 요청을 해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는 우리의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조금이라도 알든 말든 그리고 이런 피해자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뭐 옛날에 장사방이라는 거는 사라져 버렸으니까 뭐 다른 코인들하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빼버리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모단체 1,000명 협의회 협의회는 어 지금 한 26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여튼간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는 언제든지 자유지만은 들어오는 거는 오늘도 어떤 분이 요청을 했는데 더 이상은 들어오실 수 없다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 한 260여 명. 여기 또 중복돼 있는 사람이 분명히 몇 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250명. 그다음에 뭐 실천연합이라고 하는 데에 한 400~500명. 근데 거기 또 중복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토탈적으로 몇 명 정도가 관심이라도 그나마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 2,000명 내외일 거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80만 명이 아니라 뭐 80만 명이 있은들 뭔 의미가 있냐. 10만 명, 그러니까 80만 명은 의미가 없다고 절대로 할 수 없겠네요. 왜? 그러면 80만 명이 똑같이 이거를 인식을 그렇게 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쪼끔의 그 관심 있고 쪼끔의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적대를 꽤 부술 수 있죠. 80만 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80만 명이 다 모인다. 정부뿐만 아니라 수사관도 나잡아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80만 명 너무 많다. 10만 명. 그것만 해도 정말 엄청나지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모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만 명? 만 명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시위를 하면은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근데 뭐 몇천 명도 뭐 조금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몇백 명, 몇십 명,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줄기차게 하다가 지금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 뭐 거기에 한 3명, 5명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80만 명이 있고 100만 명이 있어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전달하지 않는 이상은 백지 상태의 수사기관, 백지 상태의 내 변호를 해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사람이 전달을 해주는 뭐 설명하는 내용, 제공하는 증거 자료, 뭐 이런 것들이 고수준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전체로 봤을 때 뭐 100만 명의 수준이든 뭐 1명의 수준이든 똑같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이 뭐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범죄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를 정보를 주는 거, 뭐 증거라고 하는 거를 제시하는 거, 그런 범죄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소를 할 것이고 재판에 갈 것인데, 근데 이 자료를 주는 사람이 뭐 우리는 뭐 추정 60분도 보고 여러 가지 뭐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의 양만큼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기관도 준 양만큼을 가지고 수사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니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거나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 정말 액티브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아주 적극성을 띠고서 수사를 해 주는 경우는 그렇게 좀 드물다. 그래서 우리가 어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투자를 한 게 뭐 스테이킹을 한 게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저는 다 버렸고, 그 버림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내가 뭐 대출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뭐 이자를 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심지어 뭐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를 맡겨 놨고 그거를 이자를 물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나 앉아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해 주기를 뭐 기다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 스스로도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알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이 싸움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좀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저는 99.99% 이상이 전부 다 내몰라라라고 하고 있을 거다.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소수의 인원이 이 영상을 보고 소수의 인원이 단톡방에 있고 소수의 인원이 이 싸움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6.25 참전처럼 뭐 표현이 좀 너무 과하긴 하지만은 죽고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참전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싸움에서 전 세계에 군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유엔의 다국적군이 들어왔을 때
소수가 싸워줬고 소수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유 국가인 하나의 나라가 살아남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빈민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빈민국가였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역할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유가 조금 과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흘러왔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금융 피해, 내가 돈 좀 빌려주고 못 받았다. 내가 투자 회사에다가 갖다 맡겼는데, 전문 투자 회사에 갖다 맡겼는데 투자가 뭐 결국에는 실패를 해서 날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쉽게 거래소 가격을 회복을 할 수 있는 어, 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그 일부가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써버렸다. 공금이죠. 그리고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써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다단계 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KOK를 저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KOK 지갑조차도 본래는 옮기려고 했잖아요. 메인넷이라는 쪽으로. 근데 이게 옮겨가면은 KOK는 일단은 기록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대요. 결국에 KOK를 저쪽으로 옮기도 분명히 지금 했는 것처럼 수합을 해서 KOK는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던 모든 기록들을 다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만 남느냐? 지갑만 남는 거예요. 그 지갑이 KOK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머지만 해도 자자손손 먹고 사는 데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금액이면 10대가 지나가도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돈만 써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금액이다. 우리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거지만은 그 법으로 해결해 가지고 누구를 감옥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갑을 찾는 거다. 근데 지갑을 찾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그 량이 얼마 정도 있어야지만 된다. 그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충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정말 먹고 사는 게 그다지 녹록지 않은 어, 그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전후 이후에 이 경제 발전이 민주적으로 되지를 못해서 그렇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북한 정도가 됐을 때 북한과 같은 정말 독재도 저런 독재가 없지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만 입에 풀칠만 하고 다른 거를 다 못 듣고 못 보고 하는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굶어 죽지 않고
그냥 뭐 생명체가, 그러니까 인제 뭐 일종의 동물이 가지는 욕구 중에서 뭐 식욕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성욕에 대한 욕구, 뭐 몇 가지만 만족이 되면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시절에 경제 뭐 계획 5 개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결국에는 어떠한 지역에 또는 이 뭐 지역뿐만 아니라 뭐 그 당시에는 뭐 안기부 뭐 이런 그런 데에서 업무만 하면은 없던 제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 왔지만은, 먹고 살게 되면서 그 민주화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것도 투쟁을 해서 이겨냈는 거지만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도 현재 상태에서 오늘 현충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춤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이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도 좀 더 알고 싶어서 뭐 춤에 참여를 하셨을 거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그냥 놔두지 맙시다. 무조건 하고 때려잡아야지. 그 멍청한 것들한테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뭐 그냥 가만둬서 될 그 족속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좀 참고 견디고, 우리도 어 알 거는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 찾아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어 알고, 그다음에 저 사람 말이 맞는지 뭐 이런 내용들은 스스로가 또 한번 검증을 해 보는 것. 뭔가가 있을 때는 찾아보기가 쉽잖아요. 그 관련된 거를 통해 검색을 하든지 뭐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좀 알 거는 서로 알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좋아요 정도는 좀 눌러 주시고, 어 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감추기만 하지 마시고 많이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